여러 번의 동영상에서 누누이 제가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신입 직원들 면접을 보면서 절실히 느낀 게 워낙 요즘에 부동산 경기는 실물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거는 이 부동산 그 신입으로서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그 기본급이라든지 월급으로 보장되는 식의 그것만을 찾으려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 진심으로 조언 드리고자 다시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부동산 업은 그러니까 월급 세계 내지 뭐 이렇게 한정된 그런 세계로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뛰어드시면 안 되세요. 이 부동산 업은 일종의 내 돈 투자 안 하는 자영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면서 누가 월급 주나요? 내가 제대로 매덕 이 투자하고선도 내가 진짜 사장으로서 열심히 하고 제대로 안 하면 아무것도 수익 창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적자로 갖다 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영업의 성격인데 이 부동산업을 일반 월급 생활 내지 그러니까 자신이 그 소속된 사무실에 어느 정도 공헌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생각 없이 그냥 내가 거기 일반 회사 취업하듯이 취업하면 뭐 생활이 보장되고 고정적으로 월급이 지급된다 이런 식의 그 생각을 하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지난 36회 공인중개사 때 워낙 그 응시 인원도 적었고 출제 수준도 높다 보니까 합격자 수도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배출되는 공인중개사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대다수 부동산 업하고는 상관없는 일반 직장 다니던 분들이 내가 부동산 업이나 한번 해볼까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더 강합니다. 이게 부동산 실무업계 1층의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중개법인 다 다소의 기본급은 있을지 몰라도 그게 월급식의 그런 금액이 아니고 거의 성과급, 인센티브로 지급이 된다 보시고 이 일의 성격이 그 자영업적 성격을 지녔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해서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이 부동산 실물을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부동산 실물을 나한테 습득시켜 줄 수 있고 훈련시켜 줄 수 있나 하는 그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무실을 택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시고 하시게 되면 자칫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기획부동산 내지 기업부동산 비슷한 아류의 그 사무실에 여러 가지 보장된다 때문에 현혹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무를 제대로 배우시지 못하고 그 팀의 보조원 그러니까 그 팀에서 필요한 일만 그냥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을 하거나 이런 입장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팀이라든지 일층 공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장이 자기 일 못 보고 새로운 신입을 빠른 시일 내에 실무를 습득시켜서 스스로 할 수 있게 실무를 가르쳐 준다 하면 과연 그렇게 무슨 뭐 아직 그 미숙한 그 신입 직원들한테 모든 걸 다 보장해주고 월급을 줘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 뭔가 다른 그 자신들의 일에 보조 정도의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그 기본급을 상당히 좀 많이 주고 할 테니까 뭐 인센티브도 주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실무 배우시기는 쉽지 않으세요. 오히려 처음에 시작해서 3개월 특히 3개월 안쪽은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밖에서 경공매 초보자들은 경공매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참 낙찰가율이 뭐 120%, 140%까지 나오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그 동네 일정 공인중개사 열심히 다리품 파시면 그거보다 훨씬 싸게 그거보다 이 층
뭐 사이드 미디엄에서 로얄층에 좀 더 나은 걸로 더 싸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그 경매부청에서 분위기가 그거 따서 뭔 꼭 낙찰 받는 것만이 승자가 아닌데 그 이상하게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그렇게 쓸데없이 입찰가를 높여 쓰다 보니까 낙찰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리고 초보자들이 아는 게 주택, 특히 뭐 아파트 빌라밖에 없다 보니까 아니면 다 가고 이 정도 아니까 맨날 그것만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경공매는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공매 교환은 부동산 실물을 다 터득해서, 그러니까 빌딩, 모텔, 토지, 뭐 점포 다 두루 섭렵해서 10년, 20년, 10년 이상 돼서 내가 이제 부동산의 끝을 이렇게 배워야겠다 할 때 가는 게 교환하고 경공매 쪽입니다. 그걸 경매 브로커 출신 그분들이 안 좋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분들이 조금 와전시켜서 그래요. 그 대학원 사회교육원이나 일반 학원에서 이 경공매를 초보자들을 위한 뭐 재테크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아파트, 빌라 다, 참 우리나라 사람은 집 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집 전 주인이 사업 망했다면 그 집 안 삽니다. 막말로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그 집에서 무슨 진짜 처녀가 목매달았다, 그 집 흉가되고 안 팔립니다. 그게 경매 물건이에요. 그런데 여하튼 이렇게 신입 직원들 면접을 보게 되면 경공매 같은데 뭐 한 200씩 들여가지고 뭐 연수를 받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럴 시간에 차라리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서 차라리 부동산 공법이나 중개사법 뭐 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쌓는 게 차라리 실무하는 데 도움이 되세요. 경공매는 하지 말라 해도 나중에 다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다 배워나가는 순서가 있고, 그리고 쉬운 말로 경공매를 받겠어 한 200만 원씩 그렇게 내가 수강료 죽이면서 한다 하면 조금 기본금 식비 교통비밖에 안 되고 인센티브 뭐 해서 한 달 그래봐야 200, 300밖에 안 되는 경기 쪽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여기 실무 돈 안 내는, 오히려 돈을 받는 진짜 실무 연수를 받는다 생각하고, 사실은 조금 기본급에 좀 불만이 있으셔도 그런 사무실을 제대로 잘 보고 택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부동산에서 특히 40, 50대 명예퇴직 조기 퇴직해서 공인중개사 따가지고 나오시거나 공인중개사 공부하다 너무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게 합격 못하고 일단은 실무 그럼 접해보자 해서 나오시는 분들, 20, 30대는 1, 2년, 2, 3년 우여곡절 겪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40, 50대는 딸린 식구 있고 책임 여러 가지 많고 우여곡절 겪지 마셔야 돼요. 가능하면 완전히 지름길로 해가지고 제 코스를 밟아서 가셔야 되는데, 처음에 3개월, 6개월만큼은 진짜 보수보다는 내가 실무를 진짜 제대로 일을 배울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셔야 됩니다.